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은 영양제는 진짜 많이 드시거든요. 식단 관리도 잘 하시고. 근데 검사해 보면은 결핍도 많고 몸이 체력도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해보면은 그런 분들은 흡수 장애가 심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흡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너무 심한 경우는 본인이 알 수도 있죠. 뭐 변이라든지 이런 색깔을 통해서 지방변을 본다든지 소화가 너무 안 되다든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장내 세균총이 안 좋으면은 비만이 올 수도 있는, 본인 같은 경우는 뭐 지방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체중도 잘 안 찌고 자꾸 살이 빠지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뭔가 이제 병증이 생기려고 하거나 증상이 있으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 장애를 개선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흡수 장애는 보통 우리가 정의하기로는 이제 만성 설사라든지 무슨 지방변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는 거를 흡수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심해지면 나중에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뭐 탈모도 오거나 생리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빈혈이 심해지거나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기준은 전통의학에서는 하루에 대변에서 7g 이상의 지방이 발견되면 흡수장애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사실 지방변만 본다고 해가지고 흡수장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물론 흡수장애가 맞긴 한데 이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변을 일으키는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소화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화기관은 타액, 치아, 위산, 췌장, 담낭, 뭐 소장, 대장, 음식을 빨리 먹고 늦게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지방변을 보신다는 분은 보통 그분은 담즙 분비 저하 내지는 췌장염이 있는 거거든요. 췌장염, 췌장 기능 저하라든지. 그러니까 췌장염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췌장염은 검진해서 검사를 하지 않고 또 혈액 검사로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췌장염이 만성화되는 경우에는 혈액 검사로 진단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심해지면은 나중에 이제 지방변만 나오고 췌장 효소제를 먹으면 좀 증상이 완화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같은 거 했을 때도 만성 췌장염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췌장의 색깔이 좀 하얗게 변해 있고 뭔가 좀 거칠고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데, 진행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몸에는 모든 효소들이 분비가 감소되거든요. 위산뿐만 아니라 췌장효소, 뭐 담즙산 이런 것들도 분비가 감소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보통 가장 간단히 구별하려고 그러면은 MRI, CT 이런 걸 막 찍어보고 정밀 검사를 하셔도 되는데, 흡수 장애는 만약에 이제 기름기 먹고 소화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우루사 같은 거 먹으면 소화가 좀 잘 된다? 뭐 이러면은 이제 담즙 분비의 문제죠. 그렇게 쉽게 우루사는 약국에서 파니까 그렇게 해서도 해볼 수가 있고, 소화 효소제를 먹으니까 변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췌장염이 좀 있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거꾸로 유추해서 진단할 수가 있죠. 그건 자가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외에도 차이점은 담즙 분비 저하는 황달 수치가 혈액 검사하면 나오는 경우도 많고, 피부에도 황달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 끼는 거 많이 먹으면 우상복부에 통증이 온다거나 기름기가 특히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 췌장염 같은 경우는 급성이 아닌 이후에는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참조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상하게 몸이 춥거나 아니면 쇼그렌 증후 같이 침 같은 분비가 잘 안 되는, 위산 분비도 잘 안 되는 이런 분들이 또 흡수 장애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침 분비 저하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비타민 A 고용량 요법 이런 것도 있고, 요오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빨리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좀 천천히 되는데, 이런 환자분들이 계세요. 두드러기가 자꾸 나가지고 병원에 오시는데 검사해보면은 알러지도 별로 없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음식을 굉장히 빨리 드셔가지고 음식만 천천히 드시라고 했더니 두드러기가 안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음식이 다 분해가 안 된 상태로 내려가니까 몸에서는 외부의 이물질을 생각하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는 거. 특히 한국이 좀 속도가 빠른 사회니까 소화가 안 되면 내시경을 먼저 해보시는데, 저도 내시경 굉장히 많이 하는 의사 중에 하나인데, 내시경이랑 증상이랑 연관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궤양이 있는데도 왔을 때 전혀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내시경 해보면 암인데도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고, 또 소화는 잘 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보면은 위가 깨끗하고 그런데도 소화 불량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시경을 하면서 이게 내시경만 가지고는 위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100% 알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시경이 깨끗했는데도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검사를 해보면 위산의 분비 기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체력이나 에너지, 부신 피로 이런 것들이 심한 분들은
갑상선도 그렇고 몸의 대사가 떨어지니까 위산 분비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뭐 노화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연세 드셔도 위산 기능이 멀쩡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혈액 검사로 위산 분비 저하가 있으면 위산 대체제나 사과식초나 뭐 비타민 C나 뭐 이런 것들, 뭐 요오드 이런 거 꾸준히 드시면 위산 저하가 좀 개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이제 PPI, 그러니까 위산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위산 억제제는 보통 한 달 이상은 좀 드시면은 몸에 부작용이 많이 오거든요. 영양소 결핍이 심하니까. 근데 안 그래도 위산 저하인데 이제 위산 억제제를 드시면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위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고 복구시키고 위산을 보충시키고 천천히 드시고 나눠 드시고 이렇게 하면은 흡수 장애가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내 세균총 아까 질문에 있었는데, 장내 세균총이 안 좋으면 비만도 와요. 그거는 뭐 흡수가 잘 돼서 오는 게 아니고 뚱뚱한 주에서 채취한 그런 대변을 이식을 하게 되면은 그 유산균 자체가 살이 찌게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지, 흡수가 잘 돼서 살이 찌는 건 아니고요. 보통 검사해보면 그 뱃속에서도 나쁜 균들이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세균이나 그 무좀균 말고도 잠복 결핵이라든지 기생충 같은 게 그 흡충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흡수장애라든지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 뭐 자가면 염증 이런 게 좋아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내 세균총이 있는 분들은 요거를 치료를 하면은 개선시키면은 흡수가 좀 더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흡수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또 음식에 대한 그 과민성, 알러지가 많은 분들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밀가루나 또 우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알러지가 많고요. 가끔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이 나오는 게 아몬드, 캐시넛, 마늘, 생강, 토마토, 뭐 계란, 그 외에 뭐 요거트, 뭐 치즈, 뭐 이런 것도 꽤 많이 나오는 그 지연성 음식 알러지라서, 이런 음식들은 먹고 나면 한 2달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신에 계속 설사를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장 누수를. 그래서 이런 부분도 흡수장애 한 원인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경우 중에서는 가짓과 식물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짓과 식물에 과민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가지, 토마토, 감자, 고추, 피망, 파프리카, 담배, 이게 가짓과 식물인데, 요거를 먹게 되면은 그냥 장이 탈이 나고 전신이 막 건선에 뒤덮이고 아토피에 뒤덮이고 뭐 류마티스가 더 심해지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음식들을 안 먹어보면은, 그러니까 식단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증상이 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안 먹어보면은 증상이 확 좋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 렉틴 독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통곡물의 껍데기나 씨앗에 있거든요. 생야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야채 같은 경우는 먹고 나서 배가 부글거리면 삶아 드시면 되고요. 이게 껍데기가 있는 통곡물보다는 그냥 그 도정한 거 오히려 낫고, 이런 분들한테는 되도록 먹는 씨앗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안 먹는 게 그 렉틴 독소를 피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토마토를 먹을 때 그 껍질을 까고 씨앗을 빼고 먹으면 렉틴 독소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흡수장애가 심한 분들은 크론스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이런 분들도 이제 흡수장애가 심하죠. 그건 장에 오는 자가면역 질환이니까. 심하면 보통 이제 뭐 검사해 보면은 심하게 진행된 분들은 알부민, 프로테인, 단백질, 근육량, 그다음에 우리가 신장 기능을 보는 비유엔 크리아틴, 그다음에 백혈구, 그다음에 흡수가 좀 쉽지 않은 단단한 미네랄들, 철분, 아연, 뭐 셀레늄, 칼슘, 뭐 이런 것들이 결핍이 돼가지고 뭐 빈혈이나 골다공증이나 아니면 근육량이 심하게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혈액 검사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흡수장애가 심하면 호모시스테인 수치도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한 5 이하 이렇게 나오면 흡수장애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좀 잘 아시는데 췌장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만성 췌장염의 원인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제일 큰 건 술이고 스트레스고 고칼슘 혈증입니다. 고칼슘 혈증이 술을 먹어도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오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빠져나오고, 잠을 안 자도 빠져나오고, 그래서 췌장암 같은 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칼슘이 몸에서 많으면은 안 좋죠. 그러니까 K2나 뭐 이런 거, 뭐 마그네슘이나 이런 걸 드시면 그러니까 고칼슘 혈증이 조금 완화가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선은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부터, 칼슘을 몸에서 빼내는 원인부터 없애야 되고, 중성지방이 올라간 분들이 만성 췌장염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단당류라든지 탄수화물, 설탕, 뭐 과당 이런 거 많이 먹어서 올라가는 거고, 술도 그 원인이니까 그거를 이제 피해 주시면 좋죠. 뭐 진행이 좀 되면은 초음파를 보면 약간 좀 하얗게 보이고 석회도 좀 보이고 췌장 안에 이렇게 췌관이 확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울퉁불퉁해 보이고 그런 게 보이고, 더 심해지면 지방변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원래는 그 진단을 제대로 하려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췌장 조직 검사는 사실 무시무시하죠. 위 뒤쪽에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런 분들, 췌장이 약하신 분들은 아주 심하게 진행된 경우가 아니면은 일단 그 아까 그 췌장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나 술이나 뭐 수면 장애 뭐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하고, 단 음식 피하게 하고, 그다음에 췌장 효소를 충분하게, 그다음에 아니면 좀 좋은 췌장 효소들을 복용하게 하면은 증상이 완화되는 걸 보고, 아 이분이 췌장이 좀 약해서 췌장염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흡수 장애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고 자꾸 체중이 빠지고 근육이 줄고 뭐 먹어도 뭔가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들 그 흡수를 잘 하셔서 가성비 있게 영양소 섭취 잘 하시고 건강한 음식 섭취 잘 하시도록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